안녕하세요. 우리 선생님들, 원장님들 잘 지내셨죠? 네. 오늘 우리 한국보육진흥원에서는 개편되는 어린이집 평가제, 평가 지표에 관련된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게 대면으로 이루어졌는데요. 7월 3일부터 시행이 되는 우리 평가 지표는 어떻게 개편이 되는지 우리 선생님들한테 빨리 알려드리고 싶어갖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자, 우리 7월 3일부터 개편되는 어린이집 평가제, 평가 지표는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4년 7월 3일 올해 다음 달입니다. 평가제가 전면 개편이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진행이 되었던 평가 인증에서 또 평가제로 의무가 되고 그런데 다시 평가제가 전면 개편이 됐습니다. 법 시행 이후에 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어린이집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7월 3일부터 현장 평가는 10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현장 평가는 10월에 가서 우리가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행 우리 등급제 평가 결과 방식이 어린이집 평가 제도를 변경해서 우리가 A, B, C, D 이렇게 등급제로 평가 결과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영유아의 안전이라든가 보육 서비스의 질 향상이라는 어떤 평가의 어떤 본질적인 취지에 부합한 평가 제도로 개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평가 결과를 이제 서술식으로 알려줍니다. 법 위반이라든가 행정처분 어린이집에 대한 등급 조정을 폐지하고 우리가 재평가를 실시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평가를 하고 났는데 법을 위반했다거나 행정처분을 받았다거나 그러면 등급을 D등급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정을 했었죠. 근데 이런 등급 조정을 폐지를 하고 다시 재평가를 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보육 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해서 실시했던 우리 확인 점검 제도도 폐지합니다. 우리가 평가 다 끝난 어린이집도 그 다음에 우리가 확인 점검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폐지하고 이제는 평가 후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평가 후에 어린이집별로 맞춤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컨설팅 형태로 변화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장학지도 위주로 우리가 변화되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평가제가 이렇게 전면 개편이 되면 영유아보육법이 개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영유아보육법도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어린이집 평가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네, 여기에서 우리 일부 개정이 된 내용을 보면 교육부 장관은 이제 우리가 교육부로 이제 넘어갑니다. 이달 27일로 넘어가기 때문에 교육부 장관은 영유아의 안전과 보육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어린이집의 보육 환경, 보육 과정 운영, 또 보육 인력의 전문성 및 이용자 만족 등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교육부 장관은 평가 결과에 따라서 어린이집의 보육 서비스의 관리라든가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컨설팅 위주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교육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 결과를 영역별로 공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A, B, C, D의 등급제를 우리가 폐지하고 이렇게 영역별로 서술식으로 우리가 공표한다라는 거고요. 교육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평가 결과의 효력을 중단하고 재평가를 실시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등급을 조정을 했었잖아요. 이게 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재평가를 실시하겠다라는 겁니다. 어떨 때 재평가를 실시하느냐 하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았을 경우 또 어린이집의 설치라든가 운영자가 이 법을 위반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또는 보조금의 반환 명령을 받았거나 또는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또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을 위반하거나 또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또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또 교육부 장관은 이런 제1항에 따라서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의 보육 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해서 평가 후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해서 영유아 보육법이 일부 개정을 했습니다. 이게 법이 뒷받침이 되어야 또 왜냐하면 이 평가제가 이제 의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영유아 보육법을 일부 개정을 해서
법이 뒷받침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평가제가 개편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러면 평가제가 어떻게 개편이 됐느냐? 그동안은 우리가 규제 중심이었던 평가제가 이제는 이제 지원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보육 과정이 됐든 뭐 상호작용이 됐든 그래서 지원 중심으로 평가제가 개편이 됐고요. 이제는 어떤 관주도에 그래서 우리가 정부 주도의 어떤 평가에서 이제 어린이집 주도의 자율적인 평가로 개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구조적인 어떤 질 중심의 어떤 평가에서 이제는 과정의 질 중심으로 평가제가 개편이 됐고요. ABC다라는 이 등급제 평가에서 영역별로 서술형의 평가로 개편이 되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평가제 개편 내용을 보면 그러면 과정적 질 중심 평가를 하겠다라고 말했죠. 그래서 과정적 질 중심 평가라는 거는 우리 보육 과정 운영이라든가 상호작용을 좀 집중적으로 평가하겠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보육의 질을 평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평가제가 의무로 된 거는 우리 보육의 질이 어떤가 또 우리 보육의 질을 평가를 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평가를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1, 2, 3, 4 영역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6 영역까지 좀 늘려놨고요. 지표 수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보육과정 운영이라든가 상호작용을 좀 집중적으로 평가하겠다. 결국은 이거는 우리 이제 선생님들이 역할이 굉장히 또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관찰이라든가 면담 위주로 평정을 하겠다. 그래서 서류도 굉장히 지금 많이 좀 간소화됐습니다. 또 서술형 평가를 하겠다라는 내용은 부모가 직접 참여를 해서 우리가 부모의 어떤 지적 참여를 이렇게 확대를 하게 해서 공동체 기반의 보육 자치 문화를 조성을 하고 등급이 아닌 서술형 평가로 결과서를 공부하겠다라는 겁니다. 또 자율적인 품질 관리 시스템을 도입을 하겠다라는 건데요. 상시적으로 우리가 보육 품질이 유지되도록 불시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들, 확인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폐지하고 우리 어린이집별로 맞춤 컨설팅을 연계해서 자율적 품질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라고 해서 평가제가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개편 평가제 지표 개선 방향을 보면 우리가 보육의 질 향상 목적을 아동의 어떤 웰빙이라든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웰빙 아니에요. 그리고 성장이라든가 발달에 최우선을 두고 또 이것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을 평가 지표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침이라든가 법령 중수 여부 등의 평가 내용을 좀 최소화하고 상시적으로 우리가 질 관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개정이 되었고요. 또 가정적 질 평가 요소에는 국가 수준의 보육 품질 기준에 적합한 평가 지표로 수정을 했고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표준보육과정 적용에 대한 현장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보육과정 실행과 평가를 별도로 영역으로 구성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영역에 우리가 보육과정 실행과 평가 우리가 1영역에 있었던 거를 별도로 다시 다루었다라는 거고요. 영유아 중심, 놀이 중심 운영 여부를 평가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1영역에 보면 영유아 권리 존중이 있었습니다. 1-1. 그래서 영유아 권리 존중은 지표 전반에 스며들게 해서 그 의미를 좀 확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평가자가 영유아의 일과 흐름을 따라가면서 직접 관찰하고 또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구성을 해서 실제로 보육 활동을 어떻게 실행했는지 충실히 평가하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편되는 평가는 주로 관찰과 그리고 면담으로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서류는 굉장히 많이 간소화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 문서는 보육 과정을 평가하기 위한 필수 문서, 다시 말하면 보육 계획안, 뭐 그다음에 보육 일지, 그다음에 영유아 평가 결과 이런 것들에 대한 문서를 보고 그다음에 간소화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17종류의 문서를 7종류로 우리가 간소화했다라는 겁니다. 평정 방식도 우리가 관찰, 면담 증시로 개선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가 그러면 문서를 받고 그다음에 관찰을 했고 면담을 했는데 개편되는 우리 평가는 주로 관찰과 면담 중심으로 개선이 되고 서류는 많이 개선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개편 평가 지표 개선 방향은 기존의 평가제는 평가를 위한 평가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어떤 비판적인 시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A, B, C, D로 등급 뭐 평가를 나누고 그래서 이렇게 어떤 문제점을 좀 보완을 해서 개정되는 평가는 어린이집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좀 점검을 해서 역량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돕는다는 그런 의미가 훨씬 크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평가제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우리가 한국보육진흥원에서 평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대상의 어린이집에게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면 그 어린이집에서는 이제 자체평가위원회를 만들어서 자체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체평가를 하고 자체평가 본고서를 제출을 해야 되겠죠. 예, 그렇게 되면 그거를 검토한 후에 현장 평가자가 현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현장 평가 결과 또 자체 평가 내용 이런 것들을 모두 가지고 종합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를 통보하는 형식으로 우리가 평가가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우리가 기존의 평가와 우리가 개편되는 평가에서는 자체 평가가 굉장히 많이 좀 많이 그 비율을 차지하고 보완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자체 평가 과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어린이집에서는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운영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린이집 운영회에는 학부모 대표가 있겠죠. 그래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자체평가위원회는 우리 어린이집 평가를 위한 자체평가위원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자체평가위원회는 누구로 구성이 되느냐 하면 원화 학부모 그리고 교사 원장님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고요. 이렇게 자체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평가 지표를 꼼꼼히 살펴봐야 되겠죠. 네, 우리가 영역별로 그다음에 지표별로 평가 지표를 꼼꼼히 살펴봐서 평가 지표에 있는 내용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체 평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자초평가 결과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면 개선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요. 개선 계획을 수립을 했다라면 거기에 따라서 또 실행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 확인을 하고 자체평가 보고서를 작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보육진흥원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이제 어린이집으로 현장 평가를 나오는 그런 순서대로 그런 과정으로 우리가 평가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개편되는 평가 지표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볼 거예요. 우리가 기존에 4개 영역이 우리가 개편되는 평가는 6개 영역에 이렇게 15개 항목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집 영역은 늘어났는데 지표 수는 줄어들었습니다. 기존에는 4개 영역에서 18개 지표였는데 개편되는 평가 지표에는 6개 영역에서 15개 항목으로 항목 수는 줄어들었습니다. 우리가 기존의 1영역의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 그리고 보육 환경 및 운영 관리에서 보육 환경. 네, 요거를 우리가 개편되는 평가 지표에서는 1영역에 영유아 중심, 일과 중심. 그리고 2영역에 영유아가 주도하는 배움 지원. 3영역에 영유아 존중 상호작용 지원. 그다음에 4영역에 보육과정 실행과 평가 이렇게 해서 영역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4영역에 보육과정 실행과 평가를 별도로 구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에서 다루어졌던 우리가 내용을 4영역에서 별도로 보육과정 실행과 평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별도로 지금 구성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5영역의 원장 리더십과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 이제 이거는 우리가 4영역에 있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6영역의 건강 및 안전이라고 해서 우리가 개편되는 평가 지표는 총 6개 영역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영역의 영유아 중심, 일과 중심에서는 1-1, 일과의 충실한 운영, 1-2, 따뜻하고 편안한 일상생활을 지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잠자고 손 씻고
먹고 휴식하고 예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 영역에 영유아가 주도하는 배움 지원 이제 우리가 놀이겠죠. 근데 영유아가 주도하는 거는 바로 놀이입니다. 그래서 이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은 배워 나간다라고 했고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은 성장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의 지표는 2-1 영유아의 놀이를 위한 공간 구성 및 운영. 그래서 아이들이 놀이를 할 수 있도록 공간인 구성을 해야 되고 또 운영을 해야 되겠죠. 또 배움을 위한 자료를 제공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3 영역에는 영유아 존중의 상호작용 지원. 그래서 상호작용을 별도로 또 이렇게 구성을 했죠. 3-1에 교사와 영유아의 반응적 상호작용. 3-2에 영유아 또래 간의 상호작용 격려. 그래서 우리 상호작용에 있는 그 영역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 영역의 보육과정 실행과 평가에서는 우리가 4-1 관찰 및 실행 계획, 4-2에는 보육과정 평가. 예, 그래서 요 영역에서는 우리가 보육계획안이라든가 일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문서로 보게 되겠죠. 5 영역의 원장 리더십과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 요 영역에서는 예, 5-1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리더십, 5-2에 상호 존중하는 소통과 협력, 5-3에는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굉장히 이거를 작년에 이거를 제가 이메일로 보내면서 예, 자문을 하면서 설문조사를 했었거든요. 4-3에 있는 보육교직원의 처우와 복지, 근무 환경. 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빠져서 참 안타깝다. 재고해 줄 수 없느냐라고 저는 이 서술식으로 이거를 답을 했었거든요. 근데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그대로 그냥 진행이 되네요. 잉유아 석계 6 영역에는 건강 및 안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 및 안전 6-1 실내외 공간의 청결 쾌적성, 6-2 급간식 운영의 적합성, 6-3 실내외 공간 시설 설비의 안전한 관리, 6-4 영유아의 안전한 보호. 그래서 우리 기존의 건강 안전 영역에 있던 실내외 공간이라든가 청결, 안전, 급간식 이런 것들이 우리 지금 이 부분에 들어가 있고요. 예, 등하원의 안전 요 부분이 지금 우리가 별도로 우리 기존에서는 3-4에 있었잖아요. 근데 새로 개편되는 데는 별도로 빼놓지 않고 이게 지금 이 안에 녹아들도록 그렇게 우리가 했다. 안전한 보호 뭐 이렇게 해서 녹아들도록 했다. 그래서 총 우리가 6개 영역에 15개 지표로 우리가 영역은 늘어났지만 지표 수는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우리가 지금 기존에 있던 어떤 문서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평가를 받으면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 게 문서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 개편되는 평가 지표에서는 좀 문서를 많이 간소화했습니다. 문서를 많이 간소화하고 그리고 관찰과 면담 위주로 예, 평가를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러면 또 우리 선생님들이 굉장히 잘하던 사람들도 또 알고 있는 내용도 면담을 하게 되면 또 다 잊어버리잖아요. 까맣게 그냥 머릿속에 지우개를 지운 것처럼. 근데 뭐 이런 것들 다 우리가 어떤 융통성을 발휘해서 현장 평가자가 평가를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우리가 백편된 평가 지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한국보육진흥원에서 대면으로 이렇게 개편되는 평가 지표 설명회를 했고요. 이게 앞으로 이제 우리가 7월 3일부터 개편이 되고 그다음에 현장 평가는 10월 달부터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시도 별로 이 평가 지표에 대한 교육을 다시 아마 새롭게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그 평가에 관련된 컨설턴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컨설턴트들이 또 교육을 잘 받고 평가를 받아야 되는 어린이집에는 아마 많이 지원을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영역별로 우리가 6개 영역에 15개 지표가 있었잖아요. 영역별로 자세한 평가 지표는 제가 다시
정리를 해서 영역별로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급한 마음에 우리 평가 지표가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빨리 알려드립니다. 영역별은 제가 아마 7월 달 정도 돼야지 아마 올려드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좀 궁금해도 그때까지 조금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제가 응원하는 거 아시죠? 네, 화이팅 하세요.